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이틀 동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전투표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밀봉하고 사전투표함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번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투명성 제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양방향에서 촬영을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과 달라진 결정적인 점은 뭐냐면 이 녹화 장면, 그러니까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신청 없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도 촬영은 했었지만 신청을 하거나 해야지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녹화 자체도 영상 통신망이나 특별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돼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부산의 투표소에선 한 남성이 투표용지를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네, 사전투표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자기가 기표를 하지 않고 넣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계금동 투표소에서 또 투표용지를 찢는 소란을 피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투표용지 이렇게 훼손하는 건 일반 재물손괴랑은 다릅니다. 최대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예.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5년 동안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행동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 투표용지에 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관리자 직인을 예. 오해한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좀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는 인쇄용 잉크가 바닥이 나서 투표용지를 다시 출력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 생각보다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급이었지 않습니까? 30%가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지역의 이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옆 투표소에서 긴급하게 잉크를 조달받거나 도선관위에서 물품을 조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이 비례선거가 38개 정당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50cm가 넘는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 용지가 지난 총선에서 연두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반면 지역구는 하얀색이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잉크로 인쇄를 하는 게 잘 보이게 하려면 연두색 바탕에 잉크 소모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제고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일 뒤엔 본투표인데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는데 유의할 점들 한번 다시 좀 알려주세요. 일단 내가 어디서 투표하는지, 왜냐하면 투표 하루거든요. 맞습니다. 본투표는. 그래서 어디서 투표하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주소지 관할 지역 그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인증샷, 어제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인증샷 찍는 분들 많으신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투표소 밖에서,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찍는 거 안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되고 인증샷 찍고 싶은 분들은 투표 다 마치거나 그 전에 나와서 투표소 외부에서 뭐 인증샷 찍고 벽보 배경으로 찍고 V자라든가 엄지척 이런 거 기호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시니까요.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 찍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본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도시락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편의점에서 파는 백종원 도시락에서 플라스틱 뚜껑이 나왔다고 해요. 네, 인천의 한 40대가 이 이른바 백종원 도시락이라고 유명한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다가 예. 뭔가 물렁하게 물렁뼈 같은 이물질이 씹혀서 봤더니 플라스틱 뚜껑이 제육볶음함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못 씹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본사에선 뭐라고 하나요? 본사에서 바로 사과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일단 하청 제조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제조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씹은 피해자가 이미 식약처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을 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당국이 제조업체 불시에 검문을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제조업체에서 제육볶음을 만들 때 쓰는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그 식용유의 뚜껑과 재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해서 제조업체에서 혼입이 된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조업체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해서 대처가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음식에 있어서는 위생이 정말 철저한 부분인데 광고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신고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벌받겠으니까 사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실한 사과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다만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서야 밝혔지만 피해자가 그럴 필요 없이 위생관리에만 신경 써달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게 여기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